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데이터벅스의 송정욱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벅스에서 스트림의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 스트림을 이용한 생성형 AI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가공 처리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스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실제 고객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림으로써 실제 스트림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트림을 이용해서 실제로 CDC하고 그다음에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서 파일로 쓰는 부분들, 그리고 포스 단말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처리한 이후에 시각화를 하는 그런 데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트리밍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 스트리밍이라는 이 솔루션의 명칭과 회사 명칭이 동일합니다. 스트림은 2012년도 유명한 오라클의 골든 게이트라는 CDC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걸 최초에 개발했던 핵심 기술 인력들이, 이 인력들이 동시에 웹로직이라는 유명한 와스도 개발했던 인력들인데, 이 인력들이 2012년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 및 분석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고요. 현재 이 스트림 솔루션은 월드와이드하게 글로벌한 금융 제조, 텔레콤, 헬스케어 등 다양한 고객사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림을 설명드릴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장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소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소스들을 연결하는 커넥터와 파서들을 스트림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이를 스트림이 내부에서 처리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타겟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트리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트림은 이렇게 세 개의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현재 사스 형태의 모델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유니파이드한 데이터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림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용입니다. 스트림이 제공하는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서 최대 타 솔루션 대비 5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시간당 160기가 정도의 데이터 통합 워크로드를 평균 1.9초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타겟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 CDC 솔루션에 대비해서도 스트림 평균 2 내지 3초 이내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적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 있는 대부분 고객사들도 이 정도의 수치를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단일화된 풀 매니지드 플랫폼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성에서도 상당히 많은 향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웹 UI, 그 다음에 다양한 지원 드라이브, 그 다음에 파서, 또 내부에 또 미리 준비된 여러 가지 템플릿 형태의 개발 도구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3배 정도의 생산성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트림이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를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제일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사진이 보이는데, 최근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스트림 프로덕트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보여줬던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또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그 자체 벤치마크에서도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복제 성능 수치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를 통해서 실제 스트림 클라우드의 이런 그 기능들이 빅클라우드 툴 내부에 보면 add 데이터라는 아이콘 형태로 이미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그 데이터 통합 벤치마크를 진행했었는데 여기서도 스트림이 가장 빠른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스트림이 여타 솔루션과 다른 좀 차별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스트림은 실시간 데이터 통합 분석을 위한 강력한 엔드-투-엔드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처리, 그 다음에 적재까지 이런 부분을 다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실제로 비용 및 처리 시간들이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제 그 분석 툴에 데이터가 피딩될 때 상당히 많은 분석의 그 효율적인 부분들을 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이 갖고 있는 플랫폼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산 처리라든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HA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노드 장애라든지 클라우드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중단 없이 계속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 연속성 이런 분들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을 또한 스트림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AI와 관련해서 스트림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같이 접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서 AI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에 스트림을 접목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리한 장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시간 데이터 통합 및 스트리밍을 통해서 AI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데이터베이스 로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런 데이터를 끊김없이 계속 수집해서 이를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 모델링의 데이터를 피딩함으로써 AI 모델은 항상 최신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의 전처리와 데이터 가공 측면에서 보면 스트림 내부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클렌징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가공 이런 부분을 미리 함으로써 그 AI 모델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변화하는 형태의 데이터 형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를 통해서 데이터 그 모델링 프로세스가 훨씬 더 빨라지고 또한 고품질 데이터를 피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AI 모델이 훨씬 더 그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이런 그 머신러닝이나 AI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파라미터가 하나 바뀌어도 처음부터 다시 전부 다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또 피딩을 해야 되고 또 데이터량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스트림은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빠른 변화에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이런 그 앞서 설명드린 이런 이점으로 인해서 실제 스트림은 실시간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AI 통합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림을 도입함으로써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지고 빠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즉 스트림을 이런 AI 모델링에 접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AI를 보다 또 빠르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스트림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해외는 이미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국내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은.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최신 기술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표되고 적용되고 이러한 그 IT 기술 환경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스트림은 이러한 그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스와 타겟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소스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그 다음에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한 뭐 시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피딩,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스트림은 전반적으로 엔드엔드 플랫폼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스트림의 피처들은 기본적으로 인메모리 컴퓨팅 엔진을 내부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스트림 플랫폼 내에서 실시간으로 인메모리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데이터들은 내부에서 다양한 처리를 거친 이후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타겟으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인 것입니다. ETL이라든지 일반적인 ETL이라든지 일반적인 CDC에 대비해서 스트림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차별화된 특징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림은 그 골든 게이트라는 CDC 툴로부터 진화를 했지만 리얼타임으로 이런 CDC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서비스를 할 때 비정규화를 많이 디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인플라이트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복제됐을 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데이터에 누락 없이 복제됐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모니터링과 알러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나 현재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노멀한 상태에 대한 알러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산 처리 및 HA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QL-like한 그런 랭귀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쉽게 이 스트림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바로 프로덕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짧은 개발 및 운영 적용 사이클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젠 AI와의 관계에서는 스트림 내부적으로 스트림 GPT라는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SLLM이나 LLM과의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AI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저희 그 사례인데, 스트림 소스로부터 내부적으로는 리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벡터 임베딩에 던져서 들어온 리스판스를 스트림 라이터를 통해 가지고 벡터 DB에다가 라이트를 하고 이를 실제로 그 GPT 형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모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을 서치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벡터 임베딩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실시간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가 변했을 때 이를 실시간으로 CDC를 통해서 벡터 임베딩 값을 새로 받아서 이를 벡터 DB에다가 업데이트하는 형태의 이런 데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트림은 이렇게 보듯이 스트림의 외부의 오픈 프로세서 형태로 이러한 벡터 임베딩을 여러 가지 형태의 벡터 임베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림을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 서비스를 개발할 때
뭐 별도의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작업 필요 없이 단순히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벡터 인베딩 값을 계속 CDC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없이 항상 최신화된 어떤 그 AI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CDC가 뭔지도 모르는, CDC가 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마련한 장표인데요. CDC는 말 그대로 Change Data Capture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뭐냐면 특히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사고를 했을 때 원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 이 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렇게 발생한 변화를 로그를 통해서 캡처한 다음에 이를 타겟 DB에서 그대로 리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났던 액티비티가 그대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대로 일어난 형태로 데이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CDC인 것입니다. 특히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단순한 CDC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같이 결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하거나 또는 다중복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트림의 전반적인 소개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해외 및 국내 고객 사례를 중심으로 스트림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PS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어떤 대형 택배사하고 좀 비슷한 회사죠. 그 대형 그 물류회사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라고 하는 UPS인데 여기에서는 창고 관리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시스템을 지금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습니다. 즉 온프라미스 쪽에 보면 웨어하우스를 위한, 즉 창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다음 클라우드 상에서는 공급망 체인을 위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위해서 이런 온프라미스 및 AWS 데이터를 애저 쪽에 있는 이벤트 허브라든지 또는 애저에 있는 SQL 서버로 데이터를 이렇게 스트리밍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키텍처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실제 창고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대기 시간들이 기존에 15분이었는데 이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그 글로벌 그 금융권인데요. HSBC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온프라미스상의 오라클이라든지 테라데이터, SQL 서버, 하둡 등에서 상당히 그 많은 워크로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그 구글 GCP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신규 서비스의 론칭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사기,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CRM에 대한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OGG하고 어튜니티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는데 OGG 및 어튜니티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량이 늘어났을 때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스트림을 적용하여 이런 확장성을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EMAAR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 및 엔터테인먼트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그 CRM DB와 그 다음에 포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그 서비스에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애저의 이벤트 허브에다 데이터를 적재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스트림이 오라클 DB하고 SQL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애저에 있는 이벤트 허브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스카이TV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세일즈포스, 특히 미국은 세일즈포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세일즈포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스트림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은 세일즈포스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오라클 쪽에 있는 그 CRM DB, 시벨이라는 그 CRM하고 BRM DB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이를 그 메시징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뭐 하이브, 쿠드, 비쿼리 등의 데이터를 적재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를 통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고객 행동 분석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이탈 방지 이런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컴캐스트라는 회사는 오라클하고 그다음에 메시징에 있는 카프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타겟 쪽에 있는 메시징 버스하고 클라우드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로비 쪽으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구현했던 이유는 실시간으로 대중에 대한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에서 두 번째로 그다음에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카프카에 적지 않은 이런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스트림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의 적용 사례인데요. 글로벌 카드사인데 아멕스 사례입니다.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장비와 솔루션을 그 사이버 보안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로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0여 가지 이상의 이런 사이버 보안 로그들을 쌓고 있는데 이 로그로부터 실제로 하루에 한 70만 건 정도의 폴스 포지티브 알럿이 뜬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뭐가 진짜 제대로 된 그 알럿인지를 이런 운영자들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트림을 도입해서 여기 보시는 장표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통합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타겟에다가 데이터를 피딩을 해서 그 결과 일 70만 건에 달하는 폴스 포지티브를 3,500건으로 줄였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버 보안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효율적이 제고가 되고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월드와이드로 꽤 유명한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례인데요. 제조 쪽에서 적용된 사례입니다. 제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 여러 가지 이런 제조 과정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될 때 그 임팩트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운스트림한 형태로 제로 임팩트를 구현을 하고 다운스트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을 그대로 트레일 파일로 라이트를 한 다음에 이 라이트된 트레일 파일을 그대로 스트림 읽어서 다양한 타겟에 적지 않은 데이터 허브에 적지 않은 이런 형태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글로벌 쇼핑 회사의 적용 사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온프라미스, 엑사데이터에서 쌓이고 있는 그 온프라미스 데이터를 실제로 여러 가지 그 ODS,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하거나 또는 그 빅쿼리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스트림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의 사례와 유사하게 엑사데이터에서 펌프를 통해서 별도의 트레이 서버를 구축하고 이 트레이 서버로 트레이 파일을 다 떨어뜨립니다. 이 트레이 파일을 읽어들여서 스트림은 빅쿼리에다가 데이터를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ODS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오라클이 아니고 구글 클라우드 쪽에 있는 클라우드 SQL, 포스트그레스죠. 그쪽으로 적재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알로이 DB로 현재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실제로 벤치마크를 한 결과 기존의 클라우드 SQL 대비 알로이 DB가 한 20% 이상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분석을 위해서 카프카 쪽으로도
데이터를 현재 타픽으로 형태로 특정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 추출해서 카프카에 현재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15개국에 현재 뭐 제품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회사의 적용 사례인데요. 죄송합니다. 현재 운영 시스템의 부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여기서 직접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활동들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한 다음에 클라우드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데이터베이스 액티비티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기존에는 오라클 엑사데이터를 DR 목적으로 OGG를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떨어지는 트레일 파일을 읽어가지고 클라우드 쪽에 AWS 쪽으로 보시다시피 뭐 키네시스라든지 포스트그레스, 그다음 MySQL 쪽으로 적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개발 및 분석을 위해서 또 오라클 CC라고 오라클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또 이제 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국내 그 shipping 회사입니다. 이쪽은 그 소스도 MySQL, 타깃도 MySQL, 세버로는 SQL 서버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이 사이트 개발 시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서 제시한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프로덕션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랜지션 중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데이터 사이즈 때문에 정리하는 데이터들이 생깁니다. 한 달 단위로. 그러면 이것들은 프로덕션에서는 지워지지만 아카이브성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지워지면 안 돼라는 그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펑션을 구현하든지 아니면 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었는데 스트림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바이 디렉셔널 피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세션에 대한 부분들을 타겟에서 적용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스트림을 도입을 해서 간단하게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초기에 그 공공기관에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 IT 환경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로그들은 한 달 이상을 보관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요건이 현재 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단순하게 한 달 것만 할 게 아니라 5분, 10분, 일간, 월간, 연간까지 다 해서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래서 스트림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웹 서버에 있는 로그를 분석을 해서 이를 스트림 내에서 분석한 다음에 5분 단위, 10분 단위, 1시간 단위, 주간 단위, 월간 단위의 어떤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다음에 시각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부터 해서 주간, 월간까지 다 시각화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각화해서 나온 데이터에 대한 화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트래픽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던 거에 대한 실시간 통계, 그 다음에 각 서비스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5분, 10분 단위로 이렇게 이걸 실제로 구현해서 현재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도입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스트림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장표에 보듯이 뭐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텔레콤이나 제조,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지 하이테크, IoT 이런 기업에서 현재 월드와이드로 도입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데모 세션인데요. 데모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많이 그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오라클 골든게이트의 트레일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적재되고 그 다음에 뭐 보여지는지를 실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포스 단말기의 로고를 실제 수집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트레일 파일을 읽어서 스트림에서 이를 수집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고 또 한 부분은
제이슨 형태의 파일 형태로 적재하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스트림의 초기 로긴 화면입니다. 이제 제 로컬 PC에 스트림의 소프트웨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먼저 스트림에 대한 간략한 이 화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보시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스트림에서 사용하고 있는 CDC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집 분석 어플리케이션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시각화 툴입니다. 대시보드 관련된 개발하고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제 현재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노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관리에 관련된 메뉴와 스트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파일과 메타데이터, 기타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고, 이 부분은 실제 알럿, 서비스를 개발할 때 운영하는 중에 서비스의 서버에 대한 알럿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알럿도 이를 통해서 여기서 원하는 마이크로 팀즈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메일이라든지 이런 거로 그 알럿을 보낼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콘솔입니다. 이 콘솔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이 스트림 관리자가 그 서버에서 커맨드 콘솔을 하는 부분을 외부로 구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오라클 OGG 트레이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MySQL과 JSON 파일로 라이트하는 그런 데모입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은 트레이 파일 읽어드리는 소스 리더 부분입니다. 여기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트레이 파일을 읽어서 필터링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이를 각각 파일 라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라이터로 적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스트림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소스, 이런 형태의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타 뭐 인리치먼트라든지 프로세싱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타겟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이 앱을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디플로이라는 건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디플로이된 데이터를 실제 러닝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에 데이터 부분과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뭐 유저 데이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현재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고요. 계속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들어왔던 데이터량과 나가는 데이터량, 그 다음에 실제 타겟에 나갔던 데이터와 뭐 이런 정보들이 여기다 표시가 되고 이를 통해서 실제 현재 지금 CDC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테이블에다 지금 적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에 지금 데이터가 적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 건수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커스트티라는 테이블은 고객 정보에 대한 테이블이고 아래쪽은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파일라이터로 좀 쓰고 있는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잠시만요. 파일이 넘어갔네요. 이렇게 지금 흐르는 게 보시죠, 데이터가. 그 파일라이터로 쓴 데이터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여기다 어펜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그다음에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 데이터베이스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내부 구조는 이렇게 GUI로도 볼 수 있지만 개발 시에는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SQL 형태의 SQL-like 랭귀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량으로 개발할 땐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이걸 엑스포트를 해서 수작해서 다시 임포트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모는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데모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그 포스 데이터 단말기에서 발생한 포스 데이터 로그를 읽어서 이를 판매점 데이터거든요. 이걸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을 거쳐가지고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데모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 데이터는 CSV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것이 거의 한 60만 건, 70만 건이 현재 로컬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읽어서 실제 발생했던 데이터를 저장한 겁니다. 그거를 읽어서 시각화를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파일 리더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CSV 파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처럼 만들어줘서 이 부분을 이쪽에서 집계를 하고 추가 처리를 거쳐서 다양한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알럿과 그다음에 웹액션이라고 하는 자체 내부 저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해서 시각화를 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보이는데 첫 번째 바로 읽어드린 데이터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를 여기서 보시는 이런 처리를 거친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전개돼야 되고, 이런 테이블 데이터들은 내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로 시각화에 적당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볼 수 있는 시각화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각 점들이 포스트 단말기가 위치한 판매점입니다. 판매점에서 갖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색깔과 크기에 의해서 이 판매점의 상태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 주에서 어느 주가 가장 많이 판매를 했는지에 대한 집계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TQL-like, SQL-like한 랭귀지로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계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뭐 질문 주시거나 요청 주시면 바로 응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